그 간증을 하기 전에 정말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미링을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하면서 정말 최근에 감사하게도 정말 쓰러지는 줄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거의 뭐 쓰러지는 과정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느꼈어요. 스폰서가 원래 스폰서와 스폰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스폰시한테 연락해라 이런 룰은 없잖아요. 스폰시가 스폰서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장로님께서 스폰서를 해주셨어요. 위험하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불과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은 안 되고요. 근데 그 후로 깨달음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지난 2년 뭐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 정말 못 느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미링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간증을 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링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를 참 많이 느꼈는데 여하튼 서두에 좀 말씀이 많았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저희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모든 분들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정말 영광인지 몰랐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정말 제가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 또한 깨닫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정말 당당하고 제 지난 시간들을 또 간증을 통하여서 성령님 꼭 이곳에 오셔가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또 술에 대해서, 마약에서, 또 갬블에서, 그 외 모든 애릭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바람입니다. 제가 하는 건 없지만 성령님 꼭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런 간증의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중국사 크리스입니다. 첫째, 저는 1974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일녀의 둘째입니다. 어렸을 적 기억은 좋은 기억보단 슬픈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생각입니다. 식당과 정육점을 하는 우리 집, 12시가 넘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우리 집, 가난을 창피해하며 자랐던 기억들, 사립국민학교에 부유한 친구들의 집이 부러웠습니다. 이때부터 열등감이 있으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기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술 드시면 가끔 집안 집기를 부수고, 술이 깨시면 말씀도 없고 조용하신 아버지. 엄마는 잦은 구타로 인해서 피신하셨던 기억들, 아버지가 무서워 말도 잘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형과 나, 여동생, 이런 기억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술주정, 두려움, 이러한 기억들이 중학교 때까지의 기억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도 더 이상 엄마를 함부로 때리지 못하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술과 폭행으로 밖에서는 망나니 같은 생활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가 무서워 말도 못하는 한낱 고양이 앞에 쥐었습니다. 경찰도 때리고 양아치 아저씨들, 학생들 때리는, 꼭지가 돌면 노인들에게까지도 쌍욕을 해대는 그런 망나니 같은 생활들. 군대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밖에서는 인간 망나니 같은 생활들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은 술과 폭행. 군대에 가서도 후임병을 때려 탈영을 하게 돼 3개월이라는 영창 생활. 그때 여자친구는 군대 가면 사람 되고 와라 했던 여자친구가 영창 소식에 너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며 고무신 거꾸로 떠나버린 그 사람. 그때 아버지 말고는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배운 영창 생활. 예정이라도 해놓은 듯이 갑작스런 아버지의 위암 말기 소식.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소근무를 나가서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서 종종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며 저 군대 제대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될게요. 이젠 효도해드리며 살게요 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던 저는 다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제대하는 전날까지 후임들을 말년병장이었던 저에게 있기를 무서워했고 특히 술 먹는 날이면 다른 네오반의 모두들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역부족을 느끼며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 집은 육가공 공장을 크게 하였습니다. 한때에는 국내에서 첫 번째 기업이었던 회사였고 그곳에서 돼지 뼈를 바르는 기술을 배우고 캐나다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오면서 저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를 설득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999년 6월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그때 무슨 깡닭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집에서 호텔, 백화점, 매장 관리 등 나름 낙하산으로 대기업 부장급 대우를 받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저를 친형님도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미국에 고개를 들여와 큰 집보다 더 크게 할 거야 두고 봐라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온 복도 차고 애써서 고생을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돈을 받으며 고기 시장을 알아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곳 고등학생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겐 여기서 인생 공부를 더 해야겠다며 자립으로 살아보겠다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얻은 잡이 식당 웨이터였습니다. 이후 이삿짐센터, 발레파킹 등 2년 동안 한인타운을 맴돌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의 소개로 다운타운 자바를 딜리버리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결혼도 하고 내 집도 갖고 내 회사를 꾸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비즈니스는 2010년 9월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있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그때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갔던 한국은 씁쓸했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여동생을 12년 만에 만나고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 형님,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1년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이 제 인생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 되었고 결국 10월 1일 셋 아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정신없는 저를 더 이상 의지 못한다고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유일하게 저에게 있는 것은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되돌려 보려고 했지만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늪속에 빠지는 결국엔 자살과 살인을 마음에 품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13년 그 다음 날인 10월 2일 감사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알코올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의 술과 함께 자란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마셔본 술이 부모님이 식당을 할 때 손님들이 놓고 간 소주잔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맛으로 캬 하면서 마실까 하며 제 목으로 털어놓았던 소주는 너무나 달았습니다. 이후로 중학교 때 친구들과 깡소주에 새우깡을 먹고 학교 운동장에서 난장 때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들, 지나가는 학생들 돈 뺏고 때리고 술 먹고 나면 폭행은 기본이고 때려 부수는 버릇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블랙아웃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친구와 의형제 맺는다고 팔을 찢고 베개발을 꿰매고 우리 집이 아니면 옆집으로 들어가 도둑으로 몰렸던 기억,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군 입대 전날 술 먹고 무엇을 걷어찼는지 발톱이 빠져서 엉이적거리며 입대했던 날, 술 시합한다고 30분 만에 소주 15병을 빨리 마시기에 이겼다고 좋아했던 기억,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변기 때려 부수며 미래 장인 만나야겠다며 난동 부린 일, 경찰 때리고 도망갔는데 다음날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 한 달간 도망당했던 기억들, 미국에 와서까지 술버릇은 이어갔습니다. 미국 온 지 1년 만에 술 먹고 말레이브에 갔다가 프리웨이 신호등 3개 부러뜨리고 간신히 살아난 일, 결혼하고서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 술 먹고 들어와 잦은 말싸움, 고함, 소리 지르며 벽에 구멍을 내고 아내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무서워 큰 아이와 함께 자주 집을 피신했던 기억들, 술 먹으면 당신이 무서워, 제발 이제부터 술 많이 먹으면 밖에서 자고 들어오라는 아내, 지난 나의 아버지와 똑같은 자취를 걸어왔다는 시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술버릇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해서요. 하지만 어느 날 가정이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셋 아이들만이 상처를 받는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술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혼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소벌을 단주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어린아이가 제 안에 조정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투정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날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경멸하고 좋다가도 싫어지면 앞뒤 안 보고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아주 작은 아이가 40대인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에 관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직장, 돈, 물질적인 부어주심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저를 1년 가까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직장 다니게 해주고 미팅 다니고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중독자들과 서로 위로하며 너의 단점을 배우라고 이 모든 것이 공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집에 나와서 이젠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본고장으로 가자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붙잡고 쓰고 기도하고 찬송 듣고 목사님들 설교 듣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 11조 21조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야 라며 속으로 은근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AA 미링이었습니다. 또한 말씀만 듣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영락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생색내며 기도하고 성경 봉독했다 자랑하고 예전의 모습들은 모두 바뀌었다고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뽐내고 생각해보니 3년간 매일 마태복음 5, 6, 7장,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그래도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가량은 주님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 또한 가식이었음을요. 저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주님께서 저의 죄와 영생을 주셨는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물질만 채워달라 하는 한심한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공허함을 채워주었던 AA 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A 미링에 관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쉐어합니다. 제가 미링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불과 3주 전 선셋길에 있는 AA 미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70여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어느 한 80대 백인 노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얼굴, 몸 등에 타투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80대 노인은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고 갑자기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그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곳은 목숨을 구하기에 참석하는 곳이구나. 수백 번을 미링을 다녔어도 형식적이고 A의 영적인 뜻은 깨닫지 못했었구나를 지금에 와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A의 미링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또는 지쳐있는 영혼이 깨우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난 여지껏 미팅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귀찮고 시간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A의 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드타이머들이 대부분이었고 12명 정도 모두가 백인 노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줍기도 하고 했지만 쉐어를 하고 나니 마음이 개운함을 느꼈고 미팅이 끝나고 그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갑자기 개운하고 편안한 그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장로님이 하루에 3번은 미팅을 다니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니 느꼈던 그때의 느낌이 혹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아닌지. 또 다른 AM 미팅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불을 끄고 촛불만 켜고 쉐어를 하는 미팅입니다. 어느 한 분의 쉐어가 깨달음을 주었는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기는 유일하게 노력하는 말이 갑자기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한때 제가 집과 회사, 가족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고 그 이후로 제 마음에 평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느꼈던 것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는 항상 물질만이 최고이고 만족이고 라며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 One Day at a Time,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오늘 하루가 평안하지 못하면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또한 One Day at a Time의 진리 또한 깨닫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일이 또다시 오늘로 주어집니다. 지나간 오늘은 어제가 되고요. 기쁨이 쌓이면 미래는 기뻐지겠고 슬픔이 쌓이면 슬퍼지겠지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기뻐지고 싶기에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의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였지만 이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더라도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저 자신을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고 싶습니다. 제 미래는 저의 것만이 아니고 주님과 저의 셋 아이들을 위해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내성적인 성격, 어눌하게 표현하는 언어, 현실 도피 등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는 40대가 되어서 철이 들어 이제야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종철 장로님, 홍영 권사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학교를 나왔으면 분명히 또 똑똑할 텐데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잡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픔을 이끌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 두 노인이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시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제가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축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장로님께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집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집은 저에게 처갓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끔 한 번씩 들릴 때마다 포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 기도할 때 울며 불며 주먹을 쳐가며 주님께 말씀드렸죠. 세상 모두를 바꿔도 지금 제 마음은 바꾸지 못하실 거라고. 1년 가까이 숨쉬기가 싫다며 지냈던 기억들, 그 기억들을 되살아내게 해주는 감사의 집은 언제나 깨달음을 주는 곳입니다. 처음 감사의 집에 들어올 땐 술만 끊으면 되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통하여 저의 지난 과거를 보면서 나라는 인간이 참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나는 누구인지도 배우게 되었고, 지난 어렸을 적 상처들도 성격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배움을 일반적인 신앙인보다 더 깊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끊지 않고 신앙은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삶과 죽음을 두고 믿음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감사의 집에, 아니 제 셋 아이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의 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늦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20년을 앞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셋 아이들의 20년 후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리부를 따라 쭉 지나다 보면 주마비치가 나옵니다. 그곳에 가기 전 왼쪽에 알코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입니다. 일반적인 길 이름 사이즈보다 2배 정도. 그곳은 에밀리 쉐인이라는 길입니다. 이것은 5년 전에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드렁큰 드라이브가 13살 여자아이를 히트런을 하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코너 모퉁이에는 신선한 꽃이 세워집니다. 에밀리 쉐이는 그 여자아이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는 가끔 그 자리를 찾아 아직까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자주 본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곳에 기름을 넣는데 길 이름 사이즈가 커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는 가끔 음주 운전자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말이죠. 그곳 주민들은 분명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곳을 수도 없이 지났지만 왜 간증 준비를 하는 중 보였을까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술 드신 후 가끔 아침에 일어나 내가 차를 어디에다 세웠지 걱정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 확인 후 가슴을 한 번이라도 쓸어내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자리가 깨달음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술 드시는 일반적인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독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코트 명령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0년도에 DUI AA 미팅 참석했을 때 분명 제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쉐어를 할 때 난 당신과 똑같은 중독자가 아니야. 술도 조절 못해? 나보다 술 자주 먹고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 나만 재수가 없어서 걸려가지고 이런 비아냥거렸던 제가 13년이 지난 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 제 인생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후회를 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던 제 앞에 있는 동엽이 이게 감사의 뜻에서 동엽이한테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랑 참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아이도 셋이고 저는 동엽이가 항상 부러워요. 돌아갈 곳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고 셋 아이들이 또 있고 근데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부러운데 어느 순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잔소리했던 그때가 참 그리워. 너무도 그리운 것 같아.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하고 밥 먹으라고 짜증내고 했던 게 너무나 부러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정말 자유가
정말 갖고 있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잃고 나니까 그 조그만 것들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소중하고 좀 그래. 재수 씨 사랑해주고 케이크 들고 좋아 왔어서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하게 돌아갈 곳이 있는 동해위지가 너무 부러워. 그리고 감사의 집에 우리 젊은 친구들 아직 결혼 안 하고 가정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지금 깨닫지 않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때 가서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너무 아파요. 정말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가정을 갖기 전에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도 너무 아파요. 말이 많았습니다. 예, 간증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또 들어주시고 또 이러한 간증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신 줄 알았는데 직접 보시는 것 같고 저보다도 너무 정확하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 3년 간증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눌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